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서울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3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서울시 현안 중에 또 핵심이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종로구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입니다. 경복궁 옆쪽인데요. 이곳은 대한항공이 부지를 매입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건물 하나 올라가지 못한 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호텔을 세우겠다고 말도 나왔지만은 지금은 그마저도 흐지부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공원을 짓겠다라고 지금 주장한 것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이 도심 지역에 이 상업지구에 공원이 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광화문 광장도 넓게 조성돼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주변 환경이 상당히 깔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청계천도 있어서. 근데 그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부지는 사실 대한항공이 예전 미 대사관 숙소 부지였던 것을 매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때 대한항공은 거기에 이제 7성급 호텔을 짓겠다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주변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정 기조가 문화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이라는 기조 아래 문화 산업이 하나의 창조 산업으로서 국가 성장 동력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키 엔진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화 창조 융합 벨트라는 것을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문화 창조 융합 벨트가 한 축은 지금 우리 그 청계천 인근에 있는 과거 관광공사 건물에 거기에는 문화 산업을 창업으로 하려는 그러한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스타트업.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기 성북구 쪽에 이제 R&D 기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K-익스피리언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박근혜 정부에서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 문화단지, 문화타운 형태로 건립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이 상암동에 CJ를 중심으로 한 문화창조융합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북, 강남 여러 가지. 강남에는 또 잠실에는 한류 공연장인 아레나. 그렇게 해서 균형되게 서울 안에 균형되게 이렇게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건설하려는 그러한 계획하에 송현동 부지가 복합문화단지로 개발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항공 대기업 밀어주기다. 그리고 호텔이라는 건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호텔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호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고 문화 복합단지 그리고 아까 서우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위해서 그래서 문화 창조융합 벨트라는 그러한 한 축을 담당하도록 개발이 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의 공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는 부축이고 공도 과로 만들어 보이고 공을 다 없애겠다는 미명하에 사라진 게 바로 문화 창조 융합 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CJ가 후원하고 정부가 함께 협업해서 이끌어간 상암동의 문화 창조 융합센터에 우리 수료생들 거기곳에서 스타트업을 연구하고 또 스타트업을 실제로 했고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은 아마 제 이 방송을 들으면 맞아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고 향후 우리 후배들이 문화 창조 산업 쪽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회고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광공사의 그 스타트업 공간 성북구 쪽에 있는 그러한 강북의 R&D 기능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K-익스피리언스 복합문화 단지 이게 다 백지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성장 동력은커녕
뒤따라가는 형태 아니면 뒤처지는 형태. 선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러한 공간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본인도 한때는 그곳을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난데없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추진하겠다. 말만 문화공원이지 공원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한항공이 지금 전 세계 항공업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자구 노력에 의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채권단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니 계속 지원을 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고용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문화공원으로 지적하는 순간 그 서울시가 보상하는 금액은 5천억이 채 안 돼요. 근데 실제 그 송현동 부지의 가치로 따지면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지금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습니까? 근데 대한항공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해야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속해 있는 지자체장이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그러한 지자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 5천억도 안 되는 돈으로 그냥 일방적인 보상을 하겠다, 강제 수용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의 주소고 기업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었던 문화창조 산업의 융성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다 적폐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다 백지화된데도 모자라서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기업을 더 뒷받침해주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상 금액을 픽스시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정말 시장 경제도 맞지 않고 향후에 코로나19가 경제 질서도 새로 재편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마켓의 몇 배가 성장하게끔 했는데 그 세월을 이제는 역행하듯이 역행이라기보다는 그 세월이 뒤집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 마켓이 오프라인 마켓을 역전해서 이제는 경제 질서 흐름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 그러나 성장 동력을 찾고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도와줘야 될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성장 동력은 뒤로시하고 오히려 문화공간, 문화공원 그 미명하에 기업을 옥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진그룹 차원이죠. 한진그룹 산하의 대한항공에서 나름대로 이 귀한 공간을 훌륭하게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기업 가치도 올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으로서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랫동안 모색해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인 입장은 기업, 대기업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니들 뭐 거기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녹지화가 엄청 안 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지역 주변만 해도 충분히 공원이라고 할 만한 공간은 충분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굳이 또 공을 짓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원을 한다고 하면은 조경업자도 엮일 수밖에 없고 또 뭐 아무래도 환경단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관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어떤 곳인데 하면서 또 이제 문화 관련해 가지고 뭐 여기는 경복궁 근처니까 또 뭐 귀한 것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또 분명히 또 여러 단체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 박원순이란 인물이 아무래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뭐 환경단체라던가 뭐 그런 쪽이라던가 이쪽하고 좀 뭔가 좀 연관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서울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 혹은 자신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어떤 세력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저 금싸라기 땅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속내를 그 속을 안 들어가봐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활용 가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획이 복합 문화 단지였어요. 그래서 K 익스피리언스였어요. 그럼 그 안에도 어차피 그렇게 개발이 되면 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그 넓은 땅 전체를 다 문화 공원으로. 공원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는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떠나서 그 계획 자체가 전략도 없는 것이고 경제 성장 동력도 부재한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을 비교했지만 바뀌는 상황에 시대 흐름도 못 읽는 것이고, 그렇죠. 그 자체만 보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차기 대선 주자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숨은 의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환경단체 그렇게 관련이 깊고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게 엮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관이라는 게 공원화를 지정하겠다 해서 매입을 하면 결국은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서울시가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땅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그다음 얼마든지 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는 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다시 어떻게 바꾸겠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떠한 차익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치가 창출되고 그 가치가 누구한테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이 어쨌든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이렇게 개발해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 엔진에 기여를 하고 우리도 그룹에서 염원하던 것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됐던 것이 백지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미래는 없다. 단지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값만 받게 팔게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요구도 없고. 근데 그것을 막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숨은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사는데, 왜? 고용은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역행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게 과연 올바른 지자체 장이라는 거냐, 이거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좌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이 납득할 수 없는 기업의 가치까지 깎아내려가면서 왜 이러한 짓을 벌인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권의 과를 부각시키고 공을 과로 만들어가는 이 악랄한,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혹시 뭔가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의도들을 살펴보고, 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뭔가가 있었다면 반드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서 단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추천, 회색 검지를 파랗게 꼭 해주셔가지고 영상이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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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